네, 시장의 흐름이 참 멋이기 거시기 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3천 달러 부근에서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트 대장들이 일단은 급등세를 펼친 뒤에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과연 어디로 세팅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 안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0만 4천 달러 완전히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 이대로 이제 반등세가 나와 줄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후퇴를 경험할 것인가, 단기 조정 가능성과 추가 반등 가능성이 맞붙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모멘텀 재료가 하나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과연 어느 쪽으로 온전한 방향을 설정하게 될지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넘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열 상태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고음도 들려옵니다. 실제로 기술 지표도 상당히 엇갈린 신호를 보이고 있고, 고래와 개미의 행태도 사뭇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최근 포착되고 있는 자금 흐름의 변화부터 이 거시경제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면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거의 언저리까지 달려왔지만 RSI가 오히려 낮아지는 약세 다이버전스가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초기 10만 달러 돌파 당시보다 줄어들어서 최근 상승 랠리의 탄력 자체는 조금 둔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패턴은 마치 2021년 불장 막바지의 이 더블탑 패턴 직전을 또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당시에도 가격은 두 번째 정점을 찍을 때 거래량과 모멘텀이 첫 번째 정점보다는 약했었고, 결국에는 큰 조정이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이런 긴장감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흥미롭게도 MACD 히스토그램은 전혀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애널리스트 옴카르 고드볼레 분석을 보면 주간 차트 MACD 히스토그램이 최근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됐는데, 이건 지난해 하반기와 2023년 초 요때와 유사한 구조라고 합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50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해서 MACD 히스토그램 플러스 전환 이후 강력한 랠리를 펼쳤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이런 MACD 히스토그램 플러스 전환 신호가 모두 5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랠리가 뒤따르지 않은 경우는 2022년 3월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MACD 히스토그램의 상승 전환은 중장기적인 상승 신호로 해석이 돼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정리하면 기술적 지표들은 현재 극과 극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트상 불꽃은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불꽃 아래 잔불에는 꺼질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건데, 상당히 아리까리 개미 투자자들 마음 설정하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큰손, 이 고래 투자자와 개미 투자자의 비트코인 유입량, 이 30일 누적 기준을 보면 여기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영역이 개인 투자자들 유입량이고, 짙은 남색 밑에 깔려있는 영역이 고래 유입량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 초반으로 갈수록 두 곡선의 방향이 극명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거래소 유입은 가파르게 증가해서 오른쪽 끝에서는 약 150억 달러 규모까지 치솟은 반면, 고래들의 유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50억 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시장에 들어오는 대부분 이 새로운 자금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나오고 있고, 과거처럼 거대 고래들이 주도하는 장세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 감소는 고래들이 코인을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보내는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오히려 고래들이 코인을 외부 지갑에 보유한 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온체인 애널리스트들 분석 내용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고래들이 83,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새로 축적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건 큰손들이 지금 시점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개미들의 유입 증가는 두 가지 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째, 대중 투자 심리가 그만큼 과열 또는 낙관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들이 다시 활발해지고 새로운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고래들에 비해서 자금 규모가 작고 또 변동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에 변심도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은 개인이 넣고 방향은 고래가 정한다, 이런 멘트가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개미들의 기대가 적중하게 될지, 아니면 상당히 노련한 이런 고래들의 관망이 오를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현물에서 개인 자금이 몰리는 사이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서 현재 67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인데, 시장에 그만큼 레버리지 베팅이 많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가격 상승 국면에서 쌓인 미결제 약정은 대체로 롱 포지션이 우세한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최근 24시간 동안에만 3,6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매도 세력이 큰 손실을 입고 빠졌다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이건 시장의 상승 탄력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물 시장의 펀딩 레이트도 지금 보면 플러스 0.0075%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롱 포지션의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롱에 상당히 몰려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한편으로는 과열 신호일 수도 있어서, 만약 가격이 방향을 틀게 되면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 이른바 롱 스퀴즈 위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온체인과 파생상품 지표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겁고 레버리지도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들의 어떤 포모에 편승할 것인가, 고래들의 침묵에 따를 것인가, 투자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거물들은, 셀럽들은 다양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2045년이 되면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초강력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 예측대로라면 지금 수준에서 무려 12,900% 상승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비트코인이 연평균 29%의 수익률로 성장할 것으로 바라본다, 이런 멘트도 덧붙였는데, 특히 미국 대선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성향이 상당히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산업 친화적인 규제,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비축 전략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마이클 셀러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에게는 지금의 혼조세, 어떤 횡보 상황조차도 거대한 우상향의 여정에 있어서 조그만 아주 작은 그런 파도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비트코인 옹호자들은 금융권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스스로 살아남고 번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사 스카이벤처스의 설립자이면서 또 유명 인플루언서이기도 한 스카이위가 대놓고 밝힌 내용인데, 비트코인은 월가가 필요 없다, 오히려 월가가 비트코인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식의 각종 금융 파생 상품과 ETF에 얽매이지 않아도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힘만으로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비트코인의 근본 가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기 주권적인 금융이라는 비트코인 초기 정신, 이런 거를 지금 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설사 큰손 자본이 등을 돌려도 비트코인은 꿋꿋이 제 갈 길 잘 갈 것이다, 엄청 빡세게 갈 거다, 이런 믿음을 강조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시장의 교집합을 넓히는 소식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코인베이스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 것을 기념하면서 크립토는 사라지지 않고 여기 남을 것이다, 곧 모든 사람들의 401k 연금 계좌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401k,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 연금 계좌인데, 머지않아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이 일반인들의 은퇴 포트폴리오에까지 편입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완전히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발언처럼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포함이 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연기금이나 인덱스 펀드들이 자동적으로 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보유하게 돼서 우회적으로나마 대중의 자금이 크립토 산업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월가든 실리콘밸리든 이제는 암호화폐를 무시하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 이런 주장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처럼 업계 거물들의 전망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서는 수십 년 뒤를 바라보며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천문학적인 수치로 묘사하는 극단의 낙관론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의 운명이 전통 금융과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잘 결정될 거라는 이른바 자주적인 신념이 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과 대중화라는 현실화된 낙관론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들은 모두 일리가 있는 부분들 깔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퍼즐의 어느 부분에 공감하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이런 논쟁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변방의 자산이 아니라 세계 경제 담론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그런 방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거시경제 상황도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는 매크로 변수, 특히나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슈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건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일부 장기물 금리는 거의 18년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빼서 안전한 채권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있어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동안 금리 인상 기조는 기술주와 암호화폐 자산 조정의 한 요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상승의 배경은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금리가 오를 때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칠 때인데,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재정 정책, 즉 정부의 돈 쓰는 행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지출을 단행해서 재정을 팽창시킬 거라는 기대, 아니면 또 이게 우려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계획안을 보면 무려 4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실시하면서 지출은 1조 5천억 달러만 줄이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순수하게 2조 5천억 달러의 적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 이꼴 경기 부양, 이런 트럼프식의 정책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건데,
투자자들은 이런 재정 확대가 결국에는 시중에 돈을 더 풀리게 만들고 그 자금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톨루 캐피털의 스펜서 하키미아는 최근 물가 둔화 국면에서도 국채 가격이 하락, 다시 말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놓고 현재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이전만큼이나 팽창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에 오히려 순풍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풀리는 한 비트코인은 간다, 이런 관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이 티로 프라이스의 채권 담당 CIO 아리프 후세인은 앞으로 1년 반 안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6%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시장의 초점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 그 자체가 될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른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황을 그만큼 위험 요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부채가 많고 재정 적자가 역대급으로 커지는데 계속 돈을 풀면 결국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마저 의심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미국의 신용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대안자산으로 창조가 된 만큼 전통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때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디지털 금 이런 별칭을 얻으면서 거시경제가 불안할 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금리가 너무 오르면 연준이 다시 금리 억제 정책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만약 정부가 국채 금리 상한을 정해두고 그 이상으로 못 오르게 개입을 한다면 이건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국채를 사들이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풀린 유동성은 다시 위험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에게는 그래서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 시점의 거시 환경은 재정 팽창에 따른 유동성 공급, 여기에 또 대응하는 부채 우려에 따른 시장 심리 위축, 이 두 가지 힘이 공존하는 상당히 묘한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금과 비트코인 같은 어떤 이런 자산들의 방향도 결정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금리와 재정정책 측면에서 바라보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부채와 또 돈 풀기가 결국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을 부각시키는 그런 환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비단 이 기술적인 차트와 이 수급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월가의 메트로 시각까지 아우르는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퍼즐 양상이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내러티브의 변화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비트코인을 부를 때 빠지지 않는 그런 수식어가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과 비트코인을 직접 비교하며 이 금의 시대에서 비트코인의 시대로 바뀐다, 이런 담론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내재 가치를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한층 더 다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인플레이션 대비책이나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이 포트폴리오 전반을 강화하는 그런 자산으로 포지셔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부유층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글로벌 자산운용사 UBS 발표 내용을 보면 아시아의 고액 자산가들은 최근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달러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암호화폐, 중국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현재 자산의 15% 이상을 금과 암호화폐에 배분하고 있다는 건데, 전통적으로 달러화 자산 일변도였던 부자들이 이렇게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인 긴장 또 시장 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UBS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중 갈등이나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만 믿기보다는 금과 비트코인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UBS 아시아 태평양 웰스의 총괄 에이미 로는 요즘 금이 매우 인기지만 동시에 상품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라며 이 부유층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자산군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이제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도 당당히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도 이런 것들을 또 뒷받침해 주는데 2024년 아스펜 디지털의 리포트 내용을 보면 아시아 지역 패밀리 오피스와 부유층의 76%가 이미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비율이 58%였는데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암호화폐 비중을 기존의 5% 미만에서 10%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에 부유층 투자자의 57%가 향후 2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재미삼아서 조금 담아두는 정도였다라면 이제는 진지한 자산 배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투자 내러티브의 진화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금을 대체할 새로운 안전자산 정도로만 여겼다라면 이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핵심 열쇠로 여기는 그런 시각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이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에 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 부자들도 이걸 지금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 등 완벽하게 풀어야 될 숙제들은 남아있지만 비트코인 사기다, 아직도 코인하냐, 뭐 이렇게 치부되던 시절은 분명히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사기다, 너 아직도 코인하냐 이러면 진짜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은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금, 주식, 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거론되는 자산이 됐고 심지어 일부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과 금을 5대5로 섞은 ETF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표준 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의미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의 필수 구성 요소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확실히 이번 사이클은 지난번 사이클과는 다르다 이런 느낌입니다. 비트코인이 빠르게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관 자금, 큰손들 자금, 부자들 돈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완전 더 빡세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부하며 리서치하고 거기에 시간을 더 투입하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눈앞에 포모나 이 퍼드에 휘둘리기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나름의 공개된 팩트와 이 정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큰 그림 이해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또 선별적으로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버려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이게 말처럼 또 쉽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사실 가장 어려운 그런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나름의 방향타를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크립토 디톡스를 썼습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부터 세부적인 각 테마별 대장들에 대한 분석까지 두툼하게 담아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매수부터 덜컥 하시 마시고 오를 것 같으니까 남들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매수부터 하시면은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매수하기 전에 한번 전략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크립토 디톡스와 함께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